여러분, 정말 완벽해 보이는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최악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내 돈 돌려내 이 한마디. 모든 걸 잃어버린 한 투자자의 절규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무게가 이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가장 A씨입니다. 이 A씨가요, 다른 거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평생 모은 소중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불리고 싶었던 거죠. 정말 너무나 공감이 가는 상황 아닌가요? 자, 그럼 이 회사가 A씨를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보세요. 혁신적인 기술,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와,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심지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는 정말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쓰여 있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에 내는 서류인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하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화려했던 약속들, 알고 보니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씨의 꿈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그 이면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기술은 흔적도 없었고요. 수익은커녕 매년 어마어마한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딱 시작되면서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여기서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는 되게 좋은 제도예요. 기술은 진짜 좋은데 아직 돈을 못 버는 벤처기업들한테 너희도 주식시장에 들어올 기회를 줄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회사는 바로 이 좋은 제도의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악용한 겁니다. 이들이 저지른 핵심 범죄,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말 그대로 장부에 분칠을 해서 예쁘게 꾸몄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화려한 재무제표가 사실은 전부 거짓으로 꾸며낸 가짜 장부였던 거죠.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법적인 대응, 즉 반격을 시작합니다. 정말 분노한 투자자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당신들의 그 허위 투자 설명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돈을 물어내라 하면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활용된 게 바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라는 제도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개인 투자자 한 명이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이 제도는 피해를 본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소리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법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투자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집단 소송을 진행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건 정말 정의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을 터준 첫 번째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역할이 그냥 오케이, 소송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법원이 기업이 져야 할 책임과 투자자 개인이 져야 할 책임, 이 양쪽의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아주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작된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준 거죠. 투자 설명서에 거짓말을 한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해야 할까요?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60%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 왜 내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는 거지?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법원의 섬세한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큰 원칙 사이에서 고민한 거예요. 하나는 투자자 보호. 기업이 거짓말하면 당연히 처벌받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투자자 역시 투자를 할 때 그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건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법원은 기업의 사기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 비정상적인 수익률의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의 책임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씁쓸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교훈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할 투자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말고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세계 최초 같은 말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고수익은 곧 고위험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은 내 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다는 위험과 똑같은 말입니다. 셋째, 만약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연대하세요. 오늘 본 것처럼 집단소송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절대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자, 오늘 이 씁쓸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투자하기 전에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투자 결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